안녕 식구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.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상품 IRP랑 연금저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. 이 연금저축이랑 IRP를 통해서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? 쉬워요. 상품 가입하고요, 저축하고요, 저축액에 따라서 세액공제 받으면 끝이에요. 일단 연금저축이랑 IRP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상품의 공통점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는 거예요. 아니 희애님, 제 나이가 지금 25살이에요. 제가 지금 30이에요. 노후 준비를 벌써 할 필요가 있어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품 자체의 목적이 노후 준비라는 거지 반드시 노후를 목전에 둔 분들만 가입하라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.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이다 보니까 55세까지 이걸 꺼냈을 수 없고 그대로 묵혀둬야 되거든요. 그 대신에 혜택조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. 특히나 IRP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올해부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만 원씩 추가로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좀 많이 뱉어낼 것 같다, 더 많이 내라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저축하셔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 겁니다. 일단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인데요. 공제 한도라는 거는 여러분이 설령 1000만 원을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최대 한도인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얼마나? 근로소득 5,500만 원이 기준인데요. 5,500만 원 이하라면 16.5% 적용받아서 최대 99만 원, 5,500만 원을 초과해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13.2%를 적용받아서 79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연금저축이라 하면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셔야 돼요. 가끔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둘 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. 그냥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. 연금저축 펀드, 연금저축 보험 중에 고르는 거예요. 그리고 IRP 상품, 우리가 퇴직연금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근데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?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건 아니에요. 옆에 대리님이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머, 저 대리님 퇴사를 준비하고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. 퇴직 후,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이다.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. 착각하기 없기. 연금저축처럼 퇴직연금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었습니다. 기존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적용부터는 9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.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IRP랑 연금저축은 한도를 공유해요.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이었잖아요. 만약에 연금저축 600만 원을 최대로 다 저축을 했다면 IRP 에서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에휴 희애님 900만 원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. 900만 원이겠죠? 가 아니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. 900만 원 중에서 연금저축을 이미 600만 원 넣었으니까 나머지 한도인 30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연금저축을 아예 안 넣었다? 그러면 IRP 혼자서 이 900만 원의 한도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공제율은 연금저축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5,500만 원 기준으로 이하라면 16.5% 적용받아서 148만 5천 원, 초과라면 13.2% 적용받아서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와, 환급을 진짜 많이 해주네.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적금, 예금 같은 저축성 상품을 가입했을 때는 내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연금저축이랑 IRP 상품은 노후 준비, 노후 대비 상품이잖아요. 그래서 물론 해지는 가능해요. 그런데 페널티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랑 IRP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. 만약에 55세가 되기 전에, 노후가 되기 전에 이걸 해지하잖아요. 이때까지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뱉어내는 건 물론이고요. 페널티의 느낌으로 16.5% 기타 소득세를 물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절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저축이랑 IRP 상품에 저축을 할 때에는 당장 급하지 않은 돈,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돈에 대해서만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유의를 해야겠습니다.
해봤습니다. 물론 IRP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파산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다든지 등등 예외사항에서는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있지만 예외라는 거는 진짜 극소수의 경우들에서만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지도 안 된다, 중도 인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뭐 넣으라는 거예요, 말라는 거예요? 넣으면 얼마를 넣으라는 거예요? 헷갈리시죠? 말씀드렸잖아요.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.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했는데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. 혹은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 없어요. 그러면 그 계산기를 활용해가지고 연금저축에 얼마 넣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, IRP에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. 언제? 12월 안에.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여력이 되는 금액 안에서 조금씩 저축을 하면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. 현실적으로 12월에 갑자기 돈을 많이 쓸 수도 없고요. 없는 부양가족을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요.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게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연금저축이랑 IRP 내용 꼼꼼하게 살피시고요.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13월의 보너스를 기원할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